네, 이번 코너는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새롭게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21일에 매수했던 이 화인 서키트입니다.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13% 급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9,310원 달성을 했습니다. 매도로 의견 주셨는데요. 화인 서키트 어떤 전략 들어볼까요? 네, 그때 이제 장이 좀 어수선했었어요. 네. 21일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무리수를 좀 두지 않고 저점에서 올라가는 걸 드리자라고 해서 드렸던 게 화인 서키트였었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목표가 매도는 어제 기준으로는 급등이 나오면서 어제 매도를 좀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 종목은 다시 들어가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오늘은 단기 투자를 한번 또 공략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힘이 좀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눌렸다가 다시 한번은 2만 원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그 신규 상장주들이 요즘에 많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화인 서키트가 지난달에 2월 17일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한 달하고도 얼마 안 된 그런 기업이에요. 이런 이제 조용한 종목들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다면은 일단 그 신호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시고 잡으신다면은 요번에 저희가 이제 했던 것처럼 저희 뭐 최고 수익률 기준으로는 36%가 나왔는데 이런 수익들을 어렵지 않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도전 상한가 종목도 지난번에 제가 화인 서키트를 들어갔을 때의 느낌과 정말 비슷한 그런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제2의 화인 서키트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인 서키트 어제 목표가 도달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톡방에서는 단기 투자로 다시 매수 전략 주셨다 말해주셨는데요. 오늘 도전 상한가 종목도 이 화인 서키트와 같이 조용한 흐름 안에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도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2월 2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설비 관련주 쇠보 에밋입니다. 오늘 종가로 목표가 도달했고요. 최고가 수익률 12% 달성한 종목이고 장중에도 4% 넘는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쇠보 에밋은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종목이지만 네. 결과적으로 마무리가 잘 됐고요. 네. 목표가였던 8,900원을 이번 3월 중에만 벌써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너무 이게 순식간에 갔다 오는 바람에 네. 못 파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면 또 온다, 기다리면 맞아요. 또 옵니다 해서 네. 오늘은 이제 굉장히 팔 수 있게 여유 있게 네. 가격을 이제 준 상태인데 저는 지금 분위기가 이제 9,000원대가 매물대가 있어서 저는 목표가를 8,900원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매물대를 이제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더 간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라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10,000원으로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를 하셔가지고 없으신 분들은 주가가 이제 9,000원 밑으로 9,000원에서 한 8,500원 요 사이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약간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머물러 있을 때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10,000원을 향해서 가는 요 한 10여 % 정도 되는 수익 구간을 노려봐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로 드린 거고요. 요즘 반도체가 또 좋은 테마니까요. 세보에미씨 흐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안전하게 목표가 수익 완료한 종목입니다. 만약 보유하셨다면 목표가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3월 7일에 매수했던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도 오늘 장중에 23% 급등세가 나왔고요. 종가로도 19% 넘게 오르면서 12,070원으로 역시나 목표가 도달을 완료를 했습니다. 캠트로스는 또 어떤 전략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캠트로스는 그때 이제 배터리가 막 네. 좋아지는 초창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드렸었고, 그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단기 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에 시세가 났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시세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3월 15일 날 공개 방송에서도 또 한 번 공약을 했었던 종목인데, 아직 캠트로스는 다른 배터리주들에 비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번 공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LFP 배터리라든지 네. 그런 테마들이 오늘 드디어 좀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아마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이 캠트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단기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릴 겁니다. 딱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캠트로스 한번 유익 있게 보시고 기존에 제 방송에서 나갔던 수익률로는 이미 뭐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만 저 역시도 한 번 더 공략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튼 단기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을 내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캠트러스 오늘 LFP 배터리 관련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내일까지도 상방으로 단기 투자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6일에 매수했던 국전약품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오셔서 AS 주셨는데 모아가는 구간으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오늘 16% 장중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제약과 이런 2차 전지 모멘텀 있는 국전약품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때 이제 추천드리고 너무 안 가가지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바로 이제 배터리 소재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회사는 약품이라는 이름이 이게 지금 걸림돌입니다.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네. 못 가고 있는데 국전약품이 과거에 샤페론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그 부분이 맞았었지만 샤페론이 독립상장을 했죠. 그래서 국전약품은 이제 전자 소재 쪽으로 지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작년 8월 달에 들어간 공장이 올해 6월부터 이제 돌아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닥에서 크게 치고 올라오면서 또 몇몇 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AS 드렸었던 이후에 또 추가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바닥에서. 네. 그래서 빠져나오신 분들 계셨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살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 매수 담으셔도 되고요. 제가 그때 목표했던 목표가가 7,000원이었어요. 근데 7,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 6월 달에 호재를 생각하면은 7,000원이 아니라 저는 뭐 8,000원, 9,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 보신다면은 이 종목도 목표가 도달하는 순간이 올 거고요. 배터리 관련주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배터리 테마가 계속되는 한 국전약품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저희 노란 톡방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터리 테마 묶이는 국전약품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이다. 여전히 주가 저점인 점 말해주셨고요. 추가 매수 유효하고요. 목표가도 8,000원, 9,000원 선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보다 자세한 전략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3월 24일 지난 방송 전략주였고 24일 바로 매수를 하고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5,600원 정도 제시해 주셨는데 딱 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로봇과 AI 테마 모두 묶이는 종목으로 의견 주셨거든요. 모아 데이터 어떤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받았을 때 네. 단기간에 4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있었고 네.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다.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딱 단기 자리로 목요일날 말씀을 드렸고 바로 다음날 올라가서 사실 놀라기는 했어요. 네. 이게 바로 올라갈지 말지는 그걸 사실 이제 단타를 막 엄청나게 선호하는 그런 전문가의 매매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스윙 관점으로 차분하게 보면은 조만간에 5,600원 정도 충분히 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다음날에 달성을 해주고 약간은 밀려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도 올라갈 구간은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져요. 이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 대비해서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이 굉장히 적고 지금도 눌림을 주고 있긴 하지만 주요 라인들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을 한다고 해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역에서 4,700원, 4,5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일단은 목표가 도달을 해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이 가능하고 5,790원 이 단기적인 고가 라인도 돌파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분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눌림은 보이지만 추세는 지켜지고 있기에 4,7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대응 전략 추가로 말해주셨습니다. 5,790원으로 목표가도 말해드렸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3일에 매수했던 로보스타입니다. 어제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장중 17% 급등을 하면서 49,600원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대기업 LG전자가 함께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 로보스타 어떤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로봇이랑 AI를 하도 밀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은 왜 이거밖에 매매를 안 하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제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장에 수급이 몰려있는 테마를 무시하고는 매매할 수가 없다. 지금 그쵸. 바닥에 있는 것들을 그냥 바닥에 있다고 싸다 매수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메인 테마이기도 하고 1월, 2월 구간에서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3월 구간에서 원래 떨어져야 돼요. 3월 구간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39,000원에서 매수를 드린 거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영역이 있다. 종목이 빠져야 될 구간에서 빠지지 않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뛸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 구간을 보면요. 주봉에 18년도 매물대 구간 요 영역이 있어서 한 번에 돌파되기는 또 쉽지 않은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카톡방에서도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네. 이제 매도 의견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매도한 이후에 내려오면 다시도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전략을 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로봇 관련주들을 빼놓고 시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란 톡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AI는 조금 좀 꺾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봇주 쪽 그리고 2차전지 쪽 반도체 쪽까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업종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도 아직 빼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전략 노란 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매수 접근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수익 전략들은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스타 이미 목표가 도달한 종목인데요. 지금 구간 매수 가능하다, 눌림 나오면 매수 가능한 점 체크해 주셨고요. 로봇 관련주 앞으로도 테마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까지 말해드렸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3월 17일에 매수했던 SFA 반도체입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장중에 17%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5,940원 터치를 했는데 이 종가는 윗골을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반도체주들이 오늘 상승이 초반보다 후반에 비해서 힘이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네. 사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매수 추천을 했을 때 저는 이게 바로 갭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시작을 할지 몰랐어요. 네. 이 갭을 떠가지고 이게 좀 애매한가 싶었는데 네. 노란톡방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가 죽지가 않았다. 더 올라갈 힘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반토막이 난 구간이에요. 10,000원의 고점을 볼 때 지금 5,000원 구간 그리고 이제 5,300원 이 구간이 거의 반토막 난 구간이고 실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해보면요. 네. 재무제표상에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2년도에 약간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될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반도체에 대한 매출 부분이 조금 감소를 해서 이제 22년도에 영업이익 사업보고서가 조금 줄어들게 나왔어요. 21년도보다. 네. 그런데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 지금 구간 다시 한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반도체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보면은 분봉에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시가가 있잖아요. 시가 아래로 밀렸을 때는 사실 장중의 흐름으로는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손익비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시고 손절이 두렵지 않으시다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 만약에 밀리면 오늘은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매도를 하셔도 좋아요. 매도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매수를 해도 된다. 올라가면은 1, 2% 정도 손절을 하지만 올라갈 때는 뭐 20%, 30%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업종이 오늘 장중에는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네. 장중에는 좀 힘이 없었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해보면 네. 아직 이 흐름을 봤을 때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이 흐름이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거래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총 자체가 반도체가 엄청나게 크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놓고 코스피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반도체 업종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SFA 반도체도 눌림 때 다시 한번 매수 전략 보실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흐름이 살아있다 계속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턴어라운드 추세로 더 상방 열려있다고 SFA 반도체 말해주셨고요. 오늘 하루 반도체주 힘이 약했지만 이 3월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10일에 매수했던 저출산 관련주 제로투세븐입니다. 장기 관점으로 주신 종목이고요. 지난주 금, 월요일 또 상승을 했다가 어제부터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2% 넘게 내리면서 좀 매수가 부근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저출산 관련 부분이기에 재료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말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네. 오늘도 네. 개장 초에 이제 뉴스를 좀 맨날 보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본인 주관으로 네. 또 이제 저출산 관련 회의해야 된다. 지난 뭐 15년 동안 뭐 수많은 돈, 뭐 이제 100조 이상의 그 자금을 투입했는데 네.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원래 1명까지는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1명 깨진 지도 꽤 됐죠. 네. 지금 0.78명 막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혼인하고 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 아이를 낳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런 저출산 테마 관련주들은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고 정부에 대한 테마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는 아직도 볼만하다. 지금 완전은 바닥은 아니에요. 5,500원에 비하면 지금도 비싼 구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주봉 월봉을 보면 바닥 구간에 맞는 게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반토막 그 이하인 구간이다. 그리고 이 바닥 구간에서 터진 거래량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들어와 있던 종목들, 그리고 이슈를 타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러한 10월달 이후로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매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10%에 대한 목표가를 드렸고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도달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대통령이 좀 언급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반응했을 때 굉장히 또 크게 반응할 수 있고, 지금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는 구간인데 이 반도체나 리튬 같은 경우가 사실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게 꺾이면 수급이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 수급을 받아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저출산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공략해볼 만하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이하 구간으로 10월부터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매수 가능 구간이고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3일에 매수했던 원격의료 관련주 인성정보인데요. 장중 12% 급등을 했고요. 윗꼬리 양봉으로 5% 넘게 상승하는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 내에서 원격의료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다 해주셨는데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오늘 장중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이 또 발언권이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제가 말하는 것보다 사실 또 뭐 파월 의장이 말하는 게 훨씬 힘이 센 것이고 뭐 옐런 뭐 재무장관이 말하는 게 또 힘이 센 것이고 이런 건데, 서정진 회장, 이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도 바이오 쪽에서는 발언권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네. 서정진 회장이 원격 의료는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이 종목으로 가야 된다. 원격 의료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이 낮 시간대에 13시 전후로 해서 급격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고가를 만들어주면서 2,515원. 오늘 장중 고가는 2,51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보다는 아직도 조금 내려와 있어요. 지금 구간을 봤을 때도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고 지수가 밀릴 때 많이 밀린 감은 있지만 바닥 구간에서도 이 종목들 아직 살아있다. 저는 원격 의료도 결국 대통령이 언급하고 이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직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이 4,275원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링크제네시스 같은 종목 얘기할 때도 이 종목 대주주가 10,000원에 샀다. 이 재료가 확실한 기업이다. 얘기하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런 종목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매매 경험이 좀 없으신 분들이 사실 많으실 거잖아요. 근데 매매를 많이 공부하고 매매를 하다 보면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이라던가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 이슈들을 타고 있을 때 어떻게 이슈를 엮어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면 또 확신이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한 수익 전략들도 많이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가 대비 조금 낮아 있는 구간인데 아마 시간에서 오른 부분, 그리고 내일 장 초반에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 이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보면서 주요 라인 2,600원 정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2,600원 이상 올라왔을 때는 더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시간의 상승과 내일장도 상방으로 예상해 주시면서 추가 상승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